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한 자료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1980년 5월 광주, 그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근데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또 그 상처를 정말 섬세하게 파고드는 작품이죠. 맞습니다. 이 소설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루면서도 뭐랄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폭력의 본질, 기억 같은 더 큰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줬고요. 특히 또 한강 작가님이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를 좀 따라가 볼까요? 소설이 여러 인물의 시점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80년 5월의 광주를 보여주잖아요. 네, 입체적으로 보여주죠. 시작은 동호라는 중학생이에요. 친구 정대를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 수습하는 일을 돕게 되죠. 어린 소년이 마주하기엔 너무 참혹한 현실인데 거기서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죽어야 하지? 이런 순수한 질문을 던지는 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이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독특한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죠? 동호가 찾던 그 친구, 정대의 호녀, 자신의 죽음, 그리고 점점 부패해가는 자기 몸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정말요? 네, 이게 그냥 슬픔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사라져도 그 트라우마나 존재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그런 장치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고통이 계속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억에 대한 어떤 통념을 깨는 경험을 주는 거죠. 동호랑 정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인물들, 예를 들면 출판사 편집자 은숙 씨, 네. 그리고 대학생 시민군이었던 김진수, 또 시위를 이끌었던 노동운동가 선주 같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분들은 그날 이후로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뭐랄까 고문 후유증이라든지 죄책감 같은 거요. 맞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트라우마가 삶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이 소설이 정말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사건 자체의 비극도 크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 네. 이걸 아주 깊이 파고든다는 점이에요. 폭력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강렬한 이야기를 쓰신 작가 한강은 어떤 분인지도 좀 알아볼까요? 1970년생이시고 처음엔 시인으로 등단하셨다가 소설가로 활동하셨죠. 네, 그리고 아버님이 소설가 한승원 선생님이시고요. 맞다. 그쵸. 한강 작가님은 채식주의자나 히라버 시간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꾸준히 인간 내면의 어떤 고통, 폭력, 이런 문제들을 다뤄오셨어요. 네. 그러면서도 그 어둠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이나 인간성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해오셨죠. 그러다가 2016년에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정말 크게 알려졌고, 네, 그리고 마침내 2024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한국 작가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였죠. 정말 대단한 성과죠.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존엄과 폭력이 공존하는 모든 장소, 모든 시대가 광주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년이 온다가 단순히 80년 광주라는 특정 시공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맞습니다. 작가의 시선이 과거 사건을 넘어서 폭력과 존엄의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 자체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인간 내면의 그 깊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파고드는 그 문체가 아마 언어나 문화를 넘어서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는 이유일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포착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점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3가지 정도 관점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네요. 첫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극한의 폭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또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서로 연대하고 양심을 지키려 했는지. 그 양면성이죠. 네, 그걸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끝나지 않는 고통과 죄책감에 주목해 보는 거예요. 네, 은숙이나 진수, 선주 같은 인물들요. 그렇죠.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현재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또 왜 나만 살아남았지? 혹은 그때 왜 더 용감하지 못했지? 같은 질문들이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 걸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으로는 기억과 망각, 그리고 문학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 속 인물들이 끊임없이 그날의 일을 직언하고 기록하려고 애쓰잖아요. 네, 그 모습이 나오죠. 그게 마치 잊지 않으려는 처절한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역사를 기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 기억을 마주하고 전달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책임감을 주는지 생각해보게 만들죠. 흥미로운 건 이 소설이 지극히 개인적인 트라우마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인간성, 고통,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아주 보편적인 차원으로 확장된다는 점이에요. 네, 특히 에필로그는 읽다 보면 마치 작가가 독자, 그러니까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 이야기가 그냥 과거에 묻힌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1980년 광주의 비극,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 존엄의 문제, 또 깊은 상처와 기억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줄거리부터 작가, 그리고 이 책을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까지 짚어봤네요.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다루면서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서로에게 손 내밀고 인간으로서의 무언가를 지키려고 했던 인물들의 모습이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문학이라는 창을 통해서 그날의 비극과 마주하는 경험,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 걸까요? 네, 그 질문을 안고 각자 답을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또 의미 있는 독서 경합이 될 것 같습니다.